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챕터 2 회계 개념과 순환 과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는 회계 전반에 거친 어떤 흐름을 공부했다면 2장부터는 이제 세부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순서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 순서로 갈 거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단연 자산이 이제 공부할 양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산부터 공부를 하게 될 거고 이제 하나씩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2장 내용 보니까요. 자산은 1년을 기준으로 유동자산하고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죠. 우리가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그러니까 유동자산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비유동자산. 자, 유동자산이 아니다 이게 그런 뜻입니다. 비유동자산. 그러면 자,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유동자산은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유동자산이라고 그러고요. 그렇지 못하면 비유동자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이 비유동자산을 고정자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직 세법에서는 이걸 고정자산이라고 표현하는 용어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자산과 유동자산이 아닌 비유동자산으로 구분을 한다. 자, 그리고 유동자산은요, 공통점이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유동자산이라고 하는데, 자, 이걸 더 세분화해 보면 당좌자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이 있습니다. 그럼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의 공통점은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다. 즉 유동자산이다. 그런 뜻이고요. 자, 차이점은요. 당좌자산은 판매 활동을 거치지 않고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당좌자산이라고 하고요. 자, 재고자산은 현금화하는 데 있어서 꼭 판매 활동을 거쳐야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우리가 재고자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비유동사는 4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파트에 가서 더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내려볼까요? 자,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내용 나와 있죠? 자,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이 되고 당좌자산은 판매 활동을 거치지 않고 현금화할 수 있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고요. 자, 재고자산은 판매 활동을 거쳐야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자, 그걸 재고자산이라고 한다.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당좌자산부터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당좌자산은 유동자산 중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을 제외한 모든 자산을 말한다. 그러니까 유동자산 중에서 재고자산이 아니면 다 이제 당좌자산이 되겠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아주 중요하고요. 요거는 이론에서 중요합니다. 실기는 그렇게 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요 매출채권은 뭐 이론 실기 다 중요하죠. 그리고 단기예금, 단기 매매증권. 요 단기 매매증권도 이제 이론도 잘 나오고요. 그다음에 실기 분계 문제로도 잘 나오니까 공부를 잘 해 두셔야 됩니다. 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좌자산은 거의 뭐 다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회계상 자산 항목 중 사용 용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가장 유동성이 큰 현금화가 빠르다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냐면 현금, 요구불연금, 현금성 자산이 포함된다. 밑으로 내려가서 자세히 공부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현금이라는 건요, 현금이라는 건 일반 그 사회에서 말하는 현금하고 또 회계상에서 말하는 현금이 조금 개념이 다른데, 일반 사회에서 말하는 현금은 요 통화라고 그러죠, 통화. 자, 지폐하고 동전, 이걸 통화라고 하는데, 요즘은 이제 많이 그 가치가 줄어들었죠. 사용 가치가 줄어들었죠. 저도 이제 거의 뭐 현금을 갖고 다니지 않는데, 저 현금을 갖고 다니지 않아도 전혀 불편함이 없죠. 지폐하고 동전이 잘 쓰이지는 않는데요. 어찌됐든 아직까지는 이런 지폐 동전이 이제 통화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 다 현금이라는 겁니다. 요 세 가지가. 자, 통화, 지폐동전 뭐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그 다음에 통화 대용증권인데, 통화를, 그러니까 지폐와 동전을 대신 사용하는 증권이다. 그런 뜻이죠. 대표적인 게 수표입니다. 수표. 타임바랑 수표. 자, 당좌 수표도 있고, 자기압 수표도 있는데, 이따 그 겨냥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공사채 만기 이자표, 배당금 지급 통지서, 우편한 증서, 만기가 도래된 어음. 요 만기가 도래된 어음도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통화 대용증권이라는 거는 통화를 대신해서 이 지폐나 동전을 대신해서 사용되는 증권이 통화 대용증권이고 크게 회계상에서 뭘로 본다고요? 현금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통화 대용증권에는 수표, 뭐 만기 이자표, 배당금 통지서, 우편한 증서, 만기 도래어음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자,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요거 그냥 설명하고 갈게요. 그러면 하나씩. 밑에 자세한 설명이 없네요. 자, 수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는 한번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요즘은 잘 쓰이지 않는데 아직도 이제 시험에서는 이게 계속 지문이 나오고 있으니까 좀 한번 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거는 많이 보셨을 거야. 이런 자기압 수표는 많이 보셨을 텐데, 요거는 이제 은행이 발행한 수표, 그걸 자기압 수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이제 은행은 망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보증수표라고 하죠. 자기압 수표를. 이런 거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요즘은 또 수표도 많이 쓰이지 않죠. 요즘은 이제 다 그 온라인 세상이라서 옛날에 굉장히 많이 쓰였는데, 요즘은 이제 이것도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자, 요런 거 많이 그래도 보셨을 텐데요. 그러니까 그건 은행이 발행한 수표고, 요건 이제 회사가 발행한 수표입니다. 당좌 수표. 크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수표는, 여기는 안 되나, 이게? 여기는 필기가 안 되네요. 자, 수표는 이제 크게 은행이 발행한 수표, 자기압 수표, 회사가 발행한 수표, 당좌 수표, 이렇게 구분하세요. 자, 은행이 발행했으면 뭐라고요? 자기압 수표. 회사가 발행했으면 뭐라고요? 당좌 수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은행에다 당좌 예금을 하고요. 요런 그 수표가 있는 책이 빈 수표책이죠. 한 권당 20장씩 되어 있는데, 요걸 은행에서 받아와 가지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수표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출 방법이라는 거죠. 당좌예금을 인출하는 건 뭘로 인출한다? 이 수표를 사용해서 인출한다는 겁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요 발을 찢어가지고 요것만 이제 시중에 유통이 되는 건데, 실제 사용된 수표의 어떤 예가 되겠습니다. 자, 요런 걸 당좌 수표라고 그래요. 자, 여기 회사가 발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당좌 수표, 회사가 발행한 수표는 당좌 수표입니다. 자,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사채 만기 이자표,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눈으로 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니까요.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기압 수표 보셨고, 뭐 가격 수표는 그냥 몰라도 될 것 같고요. 어음도 나중에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네, 요런 겁니다, 요런 거. 요게 이제 채권인데요. 이거는 이제 철도청이 발행한 철도 채권인데요. 이제 국가가 발행한 거죠. 근데 요 채권이 있고요. 이 뒤에는 이제 뒷면에는 아주 깨알같이 뭐든 이자 조건이라든지 뭐 상환일이라든지 이런 계약 내용이 자세히 기록이 인쇄가 되어 있고요. 요 밑에 요게 이제 이자표라는 겁니다. 이자표. 그래서 이제 이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채권을 발행하면 누군가 이 채권 산다는 거죠. 그럼 이 채권을 산 사람은, 채권을 산 이유는,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걸 만기까지 보유하면서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또는 채권 가격이 오르면 팔아서 양도 차익을 얻을 그런 목적으로 취득했을 텐데, 내가 만약에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이 채권을 샀다 그러면, 여기 이자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날짜별로 뭐 3개월마다 이자를 지급하겠다 그러면 요 기간이 이제 3개월마다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러면 내가 이제 3개월이 지나면 그 해당하는 이자표를 이렇게 찢어서 은행에 갖다 제시를 하면, 지정은행에 제시를 하면 그만큼의 이자를 준다는 거죠. 네, 그런 게 이제 이자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들고 가면 안 되겠죠. 이미 만기가 된 이자표, 그거를 가져가면 이자를 줄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현금처럼 쓰인다는 거예요. 그런 걸 만기가 도래된 이자표다. 그래서 회계상에선 이것도 현금으로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이제 수표 말씀드렸고, 공사채 만기 이자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배당금 지급 통지서. 요것도 이제 만약에 어떤 회사의 주주가 되면은 그 회사한테 이제 뭐 배당금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배당금을 받아가라고 이제 통지서가 날라오죠. 그러면 그 통지서를 지정은행에 가져가면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상에서는 이것도 현금에 포함시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편한 증서, 아까 잠깐 지나갔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이런 겁니다. 이게 우편한 증서인데 이런 거죠. 지금 어떤 수도권이나 이제 좀 대도시 같은 경우는 뭐 ATM 기계도 있고 뭐 우리가 돈을 뭐 직접 갖고 다니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제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는데, 아주 옛날에는 이게 돈이 귀했던 시절에는 이제 이런 방법도 사용이 됐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뭐 저 강원도 오지에 돈을 보내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걸 사용한다는 거죠. 우체국에 가서 이런 우편한 증서를 사서 보내면, 거기 있는 사람이 이 우편한 증서를 받아서 우체국에 가서 현금화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용도로 사용된 게 이 우편한 증서인데, 이것도 언제든지 현금으로 찾을 수 있으니까 회계상에선 이걸 현금으로 취급을 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만기가 도래된 어음인데요. 요것도 잠깐 한번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요게 아까 그 수표 겨냥이었고요. 그러니까 회사가 발행한 수표를 당좌 수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만큼 잘라서 요거는 은행에 갖다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실제 이제 돌아다니는 거죠. 그게 이제 당좌 수표고요. 요거는 이제 약속어음, 어음의 겨냥입니다. 뭐 비슷하게 생겼는데, 실제 사용된 걸 한번 볼게요. 요게 이제 약속어음에 실제 사용된 건데요. 여기 보면, 그 수표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요. 어음은, 여기 발행일도 있고요. 2004년 10월 27일 날 발행이 됐죠. 그 다음에 뭐도 있냐면 지급기일, 요 지급기일이 만기를 의미합니다. 만기일, 내가 언제까지 갚겠다라는 그 날짜를 만기일이라고 하는데, 이 어음은 수표와 다르게 발행일도 있고 뭐도 있다, 만기일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수표는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는 발행일만 있고 만기일이 없어요. 그게 다른 점입니다. 수표는 발행일만 있고 뭐가 없다고요? 만기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보셨듯이 어음은 발행일도 있고 뭐도 있다, 만기일도 있다. 그게 다른 점입니다. 그럼 다시 내용으로 가볼게요. 자, 우리가 어음이 만기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수표와 다르게 만기일이 있다고 그랬는데, 자, 아직 만기가 되지 않은 거는 그러니까 이거 수표를 어음을 발행한다는 건요. 자, 만기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만기일까지 내가 지급을 요구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만기 전에는 아무리 돈을 달라고 때려 써도 그 어음을 발행한 사람은 지급 의무가 없어요. 만기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만기가 이미 지나갔다. 그러면 이제 언제든지 내가 그 어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기가 되기 전 거는 이제 현금으로 보지 않는데, 이미 만기가 돼서 언제든지 내가 은행에서 돈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그것도 이제 우리가 현금으로 본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통화를 대신해서 사용되는 증권들을 살펴봤고요. 왜 이렇게 제가 좀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드렸냐면은, 이거를 이제 쭉 집어넣고 객관식으로 이제 다음 중 현금에 속하지 않는 것,
뭐 속하는 거 이런 거를 많이 물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실물을 보고 보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제가 좀 보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구불 예금인데요. 요구불 예금은 지급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지불을 해주겠다라는 게 요구불 예금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보통예금, 당좌예금 이런 것들이 이제 요구불 예금이고, 이것도 크게 보면 어디에 속한다고요? 현금에 속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결산일에 재무상태표를 만드는데, 재무상태표 만들 때 자, 이런 것들이 있다면 다 합쳐서 뭘로 보고한다? 현금이라는 계정으로 보고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점이에요. 우리가 분개를 할 때는 여러분들 뭐 보통예금, 당좌예금 이런 거 다 따로따로 하지만요. 재무상태표 보고할 때는 보통예금, 당좌예금 따로따로 보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합쳐서 어디로 뭘로 보고한다? 현금으로 보고를 한다는 거. 그게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현금성 자산인데요. 현금성 자산은 아까 말했던 현금은 아니에요. 현금은 아니고 현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현금에 준한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현금성 자산이다. 자, 현금성 자산이란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거, 자, 3개월 이내인 거를 우리가 현금성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보면요. 뭐 채권, 아까 채권 보셨죠? 철도청이 발행한 거, 그다음에 상환 우선주, 환매채, 양도성 예금 증서.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현금성 자산에 속한다는 거. 이거는 이제 바로 현금화할 수는 없지만 3개월 안에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3개월 안에는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예제가 있는데 한번 문제 풀어볼까요? 자, 현금으로 계상할 금액은 얼마냐? 자, 현금으로 보고될 금액이 얼마냐? 그걸 찾으라는 건데요. 좀 이게 막 이거 PDF를 이 PPT로 바꾸니까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교재는 제대로 되어 있을 겁니다. 첫 번째가 자기합수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우편안. 그리고 이게 하나씩 이렇게 밀렸네요. 이렇게. 그래도 밀렸고요. 좀 이해를 해주세요. 여러분 책은 제대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합수표, 각종 수표 있잖아요. 자기합수표, 당좌수표, 은행에 발행한 수표, 자기합수표. 그 다음에 회사가 발행한 수표, 당좌수표. 이런 거 현금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 현금 10만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수입인지인데요. 수입인지는 잠깐 보여드릴게요. 못 찾겠네요. 있었는데. 있었는데. 여기 있네요. 예. 자, 이겁니다, 이거. 수입인지. 이런 거를, 이제 이것도 옛날에 쓰던 건데, 어디서 볼 수 있었냐면은, 운전면허 시험 보러 갔을 때, 이런 수입인지 붙이고요. 뭐, 관공서 일 보시면 이런 거 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는 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수입인지는 현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수입인지는 현금으로 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아까 회사가 발행한 수표, 당좌수표라고 그랬죠? 여기다 그냥 답을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자기압수표 10만원 현금으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통예금, 당좌예금도 요구불 예금으로서 크게 보면 현금에 속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현금, 당좌예금 15만원. 그 다음에 우편한 증서, 어떤 격지간의 송금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편한 증서도 현금으로 보는 거고, 보통예금도 현금으로 보죠. 그다음에 타임반행수표, 당좌수표, 이것도 현금으로 보는 거고요. 자, 배당금 지급 통지표, 이것도 현금으로 보죠. 그래서 총 합이 68만원이 되겠습니다. 현금에 속하는 거. 그럼 현금에 속하지 않는 거, 아까 여기 수입인지 현금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선일자 수표인데요. 이 선일자 수표는 좀 알아두세요. 선일자 수표. 아까 수표하고, 수표하고 어음의 차이가 뭐라 그랬죠? 자, 수표는 뭐만 있다? 발행일만 있다 그랬어요. 발행일. 자, 뭐가 없다? 만기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어음은 자, 발행일도 있고 뭐도 있어요? 만기일도 있다 그랬죠. 내가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 약속된 날짜. 그걸 만기일이라고 하는데, 자, 어음은 발행일도 있고 만기일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수표는 발행일은 있지만 뭐가 없다? 만기일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 이 선일자 수표는요. 자, 수표에다가 자, 오늘이 만약에 2022년 오늘이 3월 31일이거든요. 자, 3월 31일이 발행일인데 요렇게 하지 않고요. 오늘이 3월 31일인데 이거를 미래 날짜로 적는 거야. 뭐 5월 15일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미리 앞선 날짜로 수표를 발행했다 그래서 선일자 수표라고 하는데요. 상관행상 이런 선일자 수표를 받으면 요 만기까지 요 날까지 기다려 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발행일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만기일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수표로 보지 않고요. 어음으로 봅니다. 성격상. 그래서 현금에 속하지 않아요. 네, 그런 의미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표는 원래 만기일이 없는데 이렇게 미래 날짜로 발행일을 하면 그게 만기일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선일자 수표라고 그러고 회계상으로는 현금으로 보지 않고 어음으로 본다라는 내용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현금 과부족인데요. 자, 현금 과부족은 이런 겁니다. 그냥 내용을 읽어보시고요. 이런 거죠. 이제 실제 잔액하고 장부 현금 출납장이라는 어떤 보조 장부가 있는데요. 이 현금 출납장은 현금의 유입과 유출만을 기록하는 장부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현금 출납장 장부 금액하고 실제 근거에 있는 잔액은 항상 어떻게 돼야 돼요? 일치해야 되죠. 자,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요, 이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자, 그러면 자, 실제 잔액하고 근거에 있는 잔액을 우리가 실제 잔액이라고 할게요. 실제 잔액하고 현금 출납장, 그걸 장부 잔액이라고 하는데, 장부에 기록된 잔액하고 실제 근거에 있는 잔액이 원래는 어떻게 된다? 같아야 되는데 같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상황이 있죠. 자, 실제가 크거나 장부가 크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텐데 항상 뭐가 잘못됐다고 보냐면요. 장부 금액이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자, 실제 금액은 누가 손을 대지 않는 이상 얘가 잘못된 일은 없어요. 자, 이게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사람이 기록을 잘못했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기준이 된다? 실제 잔액이 기준이 되는 거고 이 장부 잔액을 어디에다 맞추는 거예요? 실제 잔액에다 맞추는 겁니다. 자, 만약에 장부 금액이 크면은 현금을 줄이는 거고 만약에 장부 잔액이 적으면 실제 잔액에다 맞추기 위해서 장부 금액을 늘리는 거죠. 현금 금액을. 자, 그렇게 해서 실제 잔액에다 맞추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분계로 가보시면 자, 현금 잔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첫 번째가 자, 이렇게 일치하지 않았을 때는 그때 사용되는 계정이 뭐라고요? 현금 과부족이라는 계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장부 금액하고 실제 금액이 이 경우는 이제 실제가 더 큰 경우네요.
자, 그러면 항상 이제 얘가 실제가 기준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다 장부를 맞춘다고 그랬죠. 그러면 장부가 적으니까 장부 금액을 늘려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을 늘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대변에는 자, 지금 일치하지 않는다는 건 알지만 왜 일치하지 않는지는 지금 모르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그때 임시로 사용되는 계정을 뭐라고 한다? 현금 과부족이라는 계정을 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차변에 현금을 늘려주고 대변에는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를 합니다. 반대로 장부 금액이 실제보다 크다면 항상 실제에다 맞춘다고 그랬으니까요. 장부 금액을 줄여야 되겠죠. 그러면 장부에 있는 현금을 대변에 없애서 줄이고요. 자, 지금 원인을 알 수가 없으니까 자, 뭘로 처리한다? 현금 과부족이라는 계정으로 처리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랬다가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원인을 찾겠죠. 자, 원인을 찾아서 원인이 밝혀지면은 본래의 계정을 찾아줘야 되는데요. 첫 번째 보니까요. 자, 외상대금 회수를 누락한 경우다. 그러니까 장부가 실제보다 적었을 때인 경우인데, 자, 그래서 이런 경우죠. 지금 위의 경우 차변에 현금을 늘려줬고 대변에 현금 과부족을 세워놨던 거죠. 그럼 이제 이게 원인이 밝혀졌으니까 대변에 있던 현금 과부족을 차변에 없애주면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 과부족 없애주고, 아, 이 돈이 외상매출금 받은 건데 그때 기록을 안 했던 거다. 그럼 지금 와서 이제 외상매출금을 없애주면은 제대로 잡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요 분기하고 요 분기를 이제 합쳐보면은 얘는 이제 서로 상계가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외상값 받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차변에 제대로 분기했다면 차변에 현금, 대변에 외상매출금 감소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서로 같은 계정 상계하면 본래 이제 올바른 분기가 되는 거죠. 그럴 때까지 임시로 사용되는 계정이 현금 과부족이라는 계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경우는요, 위에서 이 두 번째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장부가 컸을 때, 실제보다. 자, 그랬을 때, 자, 이걸 여비교통비를 쓴 거를 누락한 거래요. 그러면 이제 차변에 있던 현금 과부족의 원인이 밝혀졌으니까, 자, 대변에 와서 없애주고요. 자, 그리고 본래 계정인 여비교통비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제대로 분기를 했다면, 얘를 서로 상계하면요. 이렇게 상계하면, 차변에 여비교통비,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 이렇게 됐을 거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원인이 밝혀지면 본래 계정을 찾아주면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네, 결산일까지 이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경우는 마지막 방법이 돈이 남으면 잡이익으로 처리를 하는 거고요. 자, 돈이 모자르면 잡손실로 처리한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를 해드리면 이거는 이제 어떤 기간에 존재하는 거고, 기간이 존재하는 거고요. 이런 경우도 있었겠죠. 오늘이 결산일입니다. 오늘이 결산일인데, 자, 장부 금액하고 실제 금액을 맞춰봤더니 맞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냥 바로 잡손실 또는 잡이익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경우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만 아시면 현금과 부족은 뭐 다 커버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볼까요? 자, 다음은 상길상의 12월 중 거래 내역이다. 다음의 거래를 일자별로 분기를 해라. 자, 12월 1일 날. 자, 12월 1일 날 현금 출납장. 이게 장부 금액이죠. 자, 78만 5천 원이고요. 자, 실제 금고에는 58만 5천 원이 있대요. 자, 그러면 뭐가 큰 거예요? 자, 장부 금액이 더 큰 경우죠. 자, 그럼 어디다 맞춘다고요? 여기 실제 금고 잔액에다 맞춘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현금을 줄여야 되겠네요. 그럼 대변에 현금을 이렇게 줄이고요. 현금을 줄이고, 자, 얼마요? 20만원 줄이면 되겠네요. 20만 줄이고, 자, 근데 지금, 일치하지 않는 건 알았지만 원인을 모르겠어요. 자,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뭐라고요? 현금 과부족이라는 개념이 되겠다. 자, 그래서 12월 1일 날 차변에 현금 과부족 20만원, 대변에 현금 20만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12월 25일 날 현금 과부족의 원인을 조사해 봤더니, 자, 현금 과부족 20만원 중에 15만원은 여비를 지급한 거를 우리가 누락한 겁니다. 그러면 차변에 여비교통비 15만원, 대변에 현금 과부족. 이제 원인이 밝혀졌으니까 20만원 중에서 15만원은 없애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대변에 현금 과부족을 15만원 줄였습니다. 그래도 아직 얼마 남아있어요? 5만원 남아있는 거죠. 자, 20만원 중에서 15만원만 원인이 밝혀졌고요. 5만원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결산일에 왔더니 이 5만 원이 끝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대요. 자, 그럼 마지막 방법이 뭐다? 자, 남아있는 현금 가부족 5만 원 없애주고요. 자, 그 다음에 뭘로 처리한다? 잡손실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돈이 모자르면 잡손실, 남으면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 요런 내용들이 이제 현금 과부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겠습니다.